12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시장은 환호해하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요, 12월 18일이죠.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싸워왔습니다. 동결이 맞다. 아니면 인하가 맞다. 그렇게 싸워왔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거든요. CPI. CPI를 보면요.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 성장하는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예측치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와, 이거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더 많이 올라갔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다릅니다. 핵심 물가 지표라고 하는 권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3.3%입니다. 3.3%면 9월에 3.3, 10월에 3.3, 11월에 3.3. 예상보다 안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이전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터져나왔습니다. 이제는요,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을 하니까 그냥 금리를 내린다. 0.25% 내린다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94.7%는 금리를 내린다예요. 동결을 한다는 5.3%밖에 안 됩니다. 결국 금리를 내린다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뭐 폭발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을 넘었습니다. 1.77% 상승을 했고요. 347.65가 올라서 2만 34.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만을 올라갔다. 이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환호 정도가 아니죠. 사상 처음으로 올라갔으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고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도 0.82% 올랐습니다. 49.28이 올라서 6084.19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블루칩 중심이라고 하는 다우산업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0.22% 떨어졌고요. 99.27이 빠져서 44,148.5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혼조의 느낌이 있는데 혼조의 느낌보다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만들어져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은요, 반도체를 일단 봐야 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5027.80으로. 이게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00대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2.72% 상승을 하면서 5,027.80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삼성전자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어제 보합을 기록을 했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3.14% 올라서 139.31달러 기록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오르면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이라는 고대역풍 메모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분위기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당연히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여기에다가 탄핵의 후폭풍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이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애플도 마찬가지 246.49달러 오늘은 0.52%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246.49달러라는 자체가 이미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IT도 좋다 이거예요. IT도.
우리나라 IT 기업들 많잖아요.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 테슬라는 진짜 장난 아니죠. 결국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00달러를 넘어선다고 했는데 이게 400달러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424.77 지금까지 최고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2024년 4월 22일쯤일 거예요. 142.05달러가 올라갔을 때 제가 2023년 1월 3일에 108.10달러처럼 떨어지면 제가 테슬라는 사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 샀으면 저도 떼돈 벌었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424.77 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뭐 지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안 오냐 그건 아닙니다. 천천히 시장을 계속 받아보면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이게 국내 어떤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 몫을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가 투자 목적으로 그냥 미국 시장에 한다는 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시장은 선행 매매 위험이 있어서 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우리 송영애 님이 몰래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는 것도 정환진 TV 유튜브도 있는 그대로 방송하거든요. 여기에 제 머릿속에 생각과 다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 전체의 어떤 큰 흐름이나 맥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지표와 저는 지표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지표와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틀립니다. 안 틀리고 제 말이 어떤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정환진 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라면 정환진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와서 들여다보면 하루는 올라갔다. 또 한 일주일 있다 들어보면 하루는 내려갔다.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경제는 생물이잖아요. 생물을 보면 그만큼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환진 TV를 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